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새벽에 19,6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해서 2만 달러를 넘겼는데 지금도 역시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정말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곧 있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약세로의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에요. 상승장 때는 장밋빛 기사가 쏟아지고 또 하락장 때는 공포조장 기사가 쏟아지는데 역시나 지금도 이 투자자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상승 전망 무효 13,750달러까지 추가 하락이라고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익명의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그동안 유지했던 28,000달러까지의 상승 전망을 철회한다. 기존의 전망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자존심 상하지만 이제 약세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9월 저점인 3,886.75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BTC 약세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 돼 상승하는 어떤 내러티브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깊이 내려갈수록 회복까지 긴 여정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좀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1월달에 비트코인 흐름인데 이 현재의 흐름과 1월달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올 1월 초와 유사한 이런 프랙탈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서 13,750달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애널리스트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 예측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기존의 움직임대로 앞으로도 흐를 것이다라는 이런 프랙탈로도 예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갔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의 공포스러운 뉴스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윌리우 비트코인 가격 17,600달러가 바닥이 아니었던 이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암호화폐 분석가 겸 통계 전문가 윌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6월달 17,600달러가 바닥을 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약세장에서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 주소 비율이 60%를 넘었을 때 바닥에 도달했지만 현재 이 비율이 52% 수준이다 라고 이 트위터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윗을 좀 크게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 주소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 바닥이었을 때를 보면 이때는 이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 주소 비율이 61%, 이때는 64%, 이때가 57% 해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진짜 비트코인 바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직 52%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손실 상태 주소 비율이 60%가 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9,600달러까지 하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기의 비트코인 바닥은 1만 달러 이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 수준이 과거 약세장 바닥에 비해 부족한 것도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관련 트윗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축적량을 이런 빨간 선으로 보여준 건데 과거 바닥이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의 축적량이 이렇게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축적을 하고 다음 상승을 맞이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직 진짜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인데스크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보시면 지난 6월 새로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유입됐다며 이들의 평단가는 18,5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 밑을 보시면 이 6월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18,500달러에서 24,000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이 구간대는 코인 시장에서 항복이 발생한 구간이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구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난 6월 코인 시장에 새로 진입한 단기 보유자 집단의 매수가가 18,000에서 24,000달러이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세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 6월달에 큰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보유자가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됐는데 이때 매수한 단기 보유자가 결국 지금의 이 가격을 참지 못하고 다시 쏟아낸다면 이들의 매도세로 앞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하락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또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은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 바닥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바닥이 뭐 이런 기사처럼 금방이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조만간에 바닥을 칠지 아니면 뭐 연말 혹은 내년에 바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짜 이미 6월달에 17,000달러대가 진짜 바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가격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팩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호화폐 투자사 아폴로 캐피털 CIO가 암호화폐 투자 미경험은 커리어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또 어제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커리어 리스크가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퇴직연금 주요 기관 투자자 등이 암호화폐에 유입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위험한 일에 첫 발을 내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서 소위 빅 플레이어들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도 반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호주에 계시는 걸 보니 호주인인 것 같아서 지금 호주의 기준으로 말한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빅플레이어들이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수적인 태도가 반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빅플레이어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요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가상자산 거래소 출시해가지고 요것도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자세히 보면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 미국 전통 금융기업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을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거래소가 멤버스 증권 거래소에 입증된 기술, 전통 금융시장에서 얻은 경험,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다양성을 결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멤버스 증권 거래소 MEMX가 있는데 이 MEMX가 뭐냐면 MEMX란 2019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찰스 스왑, 시타델, 모건 스탠리 등이 만든 증권 거래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MEMX를 찾아봤는데 요게 이 MEMX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순위가 상승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MEMX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식 거래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 밑에를 보시면 이 MEMX의 투자자가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시타델, 시티그룹,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UBS, 웰스파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대형 월가들의 금융기관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2019년도에 이 MEMX라는 미국 주식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들이 다시 뭉쳐서 EDXM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EDXM도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 그런지 그냥 첫 페이지 요거만 있고 요 보도자료만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미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이제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하루하루 가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월가의 금융가들이 지금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떨어져가지고 $10,000를 가더라도 이 시장 망했네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무섭고 공포를 느끼더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아마 이 월가의 금융가들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든 아니면 새로운 바닥을 치러 가든 분명한 건 이 암호화폐 시대는 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힘든 하락장 끝에는 이전보다 더 큰 상승장도 분명히 옵니다. 당장의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행동을 하셨으면 해요.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자와 더 멀게 만들고 천천히 부자 되려는 마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